마이크, 예. 예, 네 분 발제 잘 들었고요. 굉장히 논란이 큰 법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김남근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그 법안을 보면 서비스 산업 범위를 제조업을 제외하고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18대 때 유사한 법안이 나왔었는데 당시 법안에서는 서비스 산업을 의료, 교육, 관광, 레저, 정보통신 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산업 이렇게 열거를 했다가 이게 이제 뭐 의료 민영화 논란 이런 게 나오니까는 시행령으로 다 숨긴 거죠. 근데 문제는 이번 법안이 오히려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많은 산업들이 기본적으로는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국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내용을 하위 법령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산업 선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면 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돼서 시행계획 마련부터 서비스 산업 관련 법령 재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여부를 심의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대한 자료 요구권과 의견 인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일각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직접 관련 부처의 정책사안이나 법령조차 개폐할 수 있는 그런 전권을 사실상 갖게 되는 거고 교육이나 의료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나 복지부 역할이 축소돼서 이게 독립부서로서의 그런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뺏기고 기재부 산하의 그런 일개 집행부서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면 굳이 이런 통합입법과 통합기구를 두지 말고 지금 정부 부처 내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거시경제금융회의라는 거를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 이런 데가 정부 훈령에 따라서 구성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이와 같은 형태로 정부 간 협의체로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기재부가 총괄주의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다른 부처의 고유한 업무를 수직적으로 다 관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김남근 변호사께는 두 가지 의견을 여쭙고요. 김현수 교수님이 아까 미국 사례 그리고 중국 사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데 이런 통합입법이 있습니까? 두 나라에? 그거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관계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시대와 이 법제도 및 행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의 제정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지적이 정확하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내포한 한계를 또 드러내는 거 아니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산업이라는 게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과거처럼 그렇게 명확히 구분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서비스업은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조업과 결합된 서비스업의 형태도 나타나고 서비스업을 전제로 한 그런 제조업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세계적으로도 보면 IBM이나 이 제네럴 일렉트로닉 같은 회사가 과거 기준으로는 제조업이지만 실제 업무 형태는 지금 서비스업으로 변화한 지가 오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웅진코웨이 같은 회사는 이게 정수기 제조업체였는데 지금은 렌탈 서비스 업체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으로 인식된다. 이거는 과거 추세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산업 내에서 그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제조업을 적용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산업발전법도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거시적인 차원의 시각을 반영해서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산업의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오히려 폐기하고 이 개별 법률로 기민하게 지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서비스 산업을 이렇게 한 데다 묶어가지고 구분도 없이 그거를 발전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별도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오히려 시대적 흐름하고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실효성 문제도 있는데 지금 실효성을 따진다면 오히려 이게 단기적이고 그런 미시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원 법률들을 훨씬 더 강화함으로써 그리고 그 개별 법률 지원들 중심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기재부가 그걸 다 잡고서 거시적으로 누르겠다. 이거는 실효성 측면에서 의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나 교육이나 관광과 같은 특정 분야를 영리화해서 이게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포괄적인 규제 완화법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면은 통합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유통과 의료, 뭐 유통과 정보통신 뭐 이렇게 그 서로 협력 정책이 필요한 협력 행정이 필요한 부분별로 그런 협력 행정이나 융합 정책을 시도하면 될 것이지 서비스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업종과 분야를 포함한 건데 이런 걸 전부 포괄적으로 포괄하는 식의 그러한 그것도 그 법의라는 형태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서 결국 기재부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측면들은 산업진흥이라는 효율성만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의료에 있어서는 환자 보호라든가 의료비 상승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의 생명이라든가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규제적 측면의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규제 완화들을 뭐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산업진흥에 장애가 되니까 이제 풀라고 요구를 한다라든가 유통 분야에 있어서도 중소상인 보호와 같은 중소상인 중심으로 한 또 육성책도 필요한데 그런 게 대기업 중심의 유통산업진흥에 장애가 되니까 그런 규제들을 다 풀라고 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실제로 공기업 분야에 있어서도 공기업의 특성에 맞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최근에 그걸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원일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기업들이 주로 재정과 부채 조정 부분에 전부 다 경영들이 맞춰져 있어서 뭐 LH공사 같은 데가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부서의 협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기재부가 주도를 하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규제에 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뭐 많은 것들을 시행령에 위임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일부 이제 규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규제적인 측면의 것들이 있고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평등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 위임하는 방식보다는 종전 법률 개혁을 만일 한다면은 좀 특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그 통합 입법이 사례가 있느냐?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자꾸 통합 입법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기본이 되는 기초 체력과 같은 법이지 뭘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묶어가지고 하는 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운동선수가 그 시즌을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한 그런 기본이 되는 법이지 이게 뭐 그 무엇을 연결해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뭔가 복잡한 뭐 통합 이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가치 중립적이다 이 법안은 기초 체력을 위한 가치 중립적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사례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서비스 사연서법 이런 게 그게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서비스 육성을 위해 가지고 혁신을 위해 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노력하자 이제 이런 법이고, 중국 국무원이 이제 그 10차 5개년 계획부터군요. 10차 5개년 계획부터 계속 이렇게 서비스 산업 진흥 발표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종의 이제 연결된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제 통합입법보다는 이제 기본법 이런 표현을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이미 이제 서비스 융합이 돼 있다 이 말씀은 아주 좋은 사례 많이 드셨어요.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많이 얘기하던 사례들 드셨는데, 그게 이제 아주 일부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이제 큰 흐름을 그것들이 이제 주도해 가고 있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융합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매스 임계점에 도달해야지 확 폭발을 해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부분적으로 점점 있으니까 이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부의 현상을 이제 전부 그러니까 이미 돼 있다 이렇게는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민영화 이런 거를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법안은 이제 법을 제정하는 거고, 법 제정하면 이제 정부가 이제 이거를 시행하는 건데, 정부라는 건 대한민국 정부로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권이 이 법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5년마다 한 번씩. 그렇지만 기본은 이제 체력 단련이라는 이 기본은 어떤 정권이 정부가 되든 이거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박명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쭉 그 진술인들 답변을 들었는데요. 아무리 들어도 이 법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이 법이 없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내지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별 산업별로 다 지금 기본법적 성격의 그런 지능 지원법들이 다 있고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더 강화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이 정부에서 창조경제 한다 그러는데 창조경제 육성하면 창조경제 발전 기본법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경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비스 산업 발전시키고 대외 경쟁력 키우자는 게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걸 꼭 이 법을 통해서 해야 되냐에 대한 해명이나 설득력 있는 그런 답변이 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공공부문에 남아있는 이른바 이제 시장의 진입 규제, 이것들을 무장해제 시키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이 법의 어느 문구에도 의료 영리화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런데 이 법 논의가 전사가 있는 논의입니다. 지난 18대 때 똑같은 법을 냈는데 그때 서비스 산업 발전의 대상을 열거하면서 1번이 의료, 2번이 교육이었어요. 뭐냐면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 영역을 산업으로 포괄하겠다. 공공 서비스를 산업 밑에 두겠다. 이런 의도가 명백한 그런 법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4차 투자 활성화 계획, 6차 투자 활성화 계획, 의료 영리화시키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이 됐고 그 병원들의 부대 활동 대폭 강화시켜서 영리 활동 하게 만들었고 원격 진료 같은 거 허용하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다 이 법이 제정돼서 의료 같은 공공 영역마저 산업화 시켜버린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 의료 산업화 이 문제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재부가 다른 부처를 컨트롤하지 않는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지금도 과합니다. 지금도 과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 법령 제정에 관한 그런 기본 계획까지도 기재부 통할 하에 이 법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교육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이런 데가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어떤 공공 서비스를 관할하는 그런 기능을 이 법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지난 18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박원모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영리화 문제를 가지고 정부 부처 내에서 기획재정부하고 복지부가 정면 충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행히도 복지부 장관이 힘이 있는 분이어서 기재부 의도대로는 안 됐죠. 저는 그런 학습 효과가 이 법에다 반영이 돼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법의 문구만을 놓고서 이게 무슨 의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법 관련해서 이후에 논의를 할 때 과연 이 법이 안 되면은 대한민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을 못 시키냐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 여당에서 제대로 된 논리를 좀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